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Mason this. 자, 최민희 의원 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좀 시끌시끌했는데 이 얘기를 오늘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자 정청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머리 긴 정청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뭐 채팅창을 보니까 여자 전원책이다 뭐 이런 얘기를 쓰신 분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심한 혐오성 발언인 것 같아가지고 여자 전원책은 좀 그렇고 여자 정청래다. 자기 정치하려고 한다. 그래서 빚어진 참극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빚어진 혼란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어쨌건 그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대통령실에서 취재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먼저 보시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개월 이전에 선거할 수 있어요. 새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하느냐. 자, 그래서 저희가 종합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이렇습니다. 네, 향후 국가미디어부 신설과 통합방송법 제정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방송 3법 급행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얘기 못해. 벙어리 냉가슴이야. 그리고 이거를 국회에다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뭐 당정 간에 당청 간에 알력이 있는 것처럼. 자,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무수석이 있지 않나요? 정무수석이 가서 네. 대화도 해보고 네. 지금 우리 대통령실에 우려는 이런 게 있다. 소통하라고 정무수석이 앉아 있잖아요. 제가 정무수석을 취재할게요, 안 할게요? 하셨겠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라인을 다 취재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얘기 안 한 게 아니야. 그런데도 저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 제가 뭐 갈라치기 한다고 욕먹을 수 있을지언정 요거는 정권 초반에 대단히 좀 심각한 사안으로 보여서 제가 공개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지금 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청와대 관계자 뭐 여하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최민희 의원이 무슨 뭐 다른 생각 가지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냥 당장 최민희 의원은 자기 것만 보는 거야. 눈앞에 것만.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전체 미디어부 신설을 포함해서 방송법 통합 뭐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확 나가버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인 조율이 안 되고 혼란상만 가중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거를 대놓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취재해서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저희 최민희 의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다르다고 최민희 의원을 이렇게 공격하느냐 그러시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청와대의 생각을 제 취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 생각은 물론 저는 좀 아주 근본적인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조중동을 폐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랑 청와대랑 저랑 다 생각이 달라요.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게 고발뉴스 취재 종합 이거 띄워주세요. 네, 향후 청와대는 국가 미디어부를 신설하고 이게 미디어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옛날 무슨 뭐 신문 방송 대하듯이 그것만 하면 언론 개혁이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도 지금 신문 종이신문 보십니까? 여러분들 뭐 KBS, MBC 뉴스 요즘엔 좀 보시겠지만 그다지 영향력이 없어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국가 미디어부를 신설하고 통합방송법 제정 등을 고려해서 이게 시간이 걸리니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방송 3법 급행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건 제 생각이 아니라 청와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만약에 저는 최민희 의원이 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를 만약 고소하신다고 하면 아마 최민희 의원이 정치 계속하시기 어려울걸요. 왜냐하면 거짓말인 게 드러날 테니까. 제가 30년 동안 176번 소송을 당하면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 자료 증빙 없이 이런 함부로 청와대를 참칭해서 이렇게 제가 그래픽을 가지고 CG를 가지고 이렇게 띄워놓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최민희 의원이 생각하는 자신의 정의, 자신의 언론개혁 방향으로 지나치게 일방통행하고 있다라고 취재 결과 판단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뭐 이제 아직 본회의 통과한 것도 아니고 이제 과방이 통과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법사위 통과한 것도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상호 기자가 이제 취재한 대단히 자신이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뭐 최민희 의원이 오늘 매불쇼에 출연해가지고 이상호 기자에게 뭐 전화를 해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상호 기자는 이제 정정 보도를 안 하겠다. 대통령실에서 내가 충분히 이거 확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고 뭐 고발을 할 테면 해라. 정치 성명 걸어야 될 거다. 뭐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게 이제 세게 얘기해서 제가 이상호 기자 말이 맞다가 아니라 사실은 며칠 전부터 제가 이 최민희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쩔레 타임 하느냐고 곰팡이 타임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방송을 못했을 뿐이에요. 한번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방송 3법이 통과가 되고 이 아수라장이 펼쳐지게 된 거죠.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최민희 의원이 본인이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싶으면은 증거를 인멸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지적으로 지능이 뛰어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본인 페이스북에 증거를 남겨놨어요. 본인이 항명을 했다라는 증거를 남겨놨습니다. 그게 뭐냐? 자, 이거예요. 3일 전에 페이스북에 본인이 쓴 글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데 라고 느낀 글이에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국정기획위원회 제2분과장에서 쿨하게 물러났습니다. 깔끔하게 살고 싶거든요. 국정기획위원회 정부조직 TF 분과가 방송통신 구조 개편 논의를 할 때 기획위원 과방위 간사와 의논 없이 진행할 줄 알았다면 제 선택은 달랐을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을 맡고 있는데 쿨하게 물러났다라고 SNS에다가 이걸 싸질렀어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어가지고 뭐 그 이견은 과방위 간사하고 방송통신 구조 개편 논의를 과방위 간사하고 논의를 안 한 상태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진행을 해서 그게 내가 불만이다. 왜 과방위 간사하고 얘기를 안 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논의를 진행하느냐? 그럼 불만을 가질 수는 있어요.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 그런데 이재명 정부야 이게. 민주정부예요. 거기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이라는 직위를 맡아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어. 그냥 쿨하게 물러나면 될 문제입니까 이게? 에? 아 이렇게 제멋대로 놀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돼. 예컨대 뭐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하고 싸우는 문제예요. 아니면 국민의힘 애들도 들어와 있는 그런 위원회에 가 있어. 국정기획위원회에 국민의힘도 들어와 있어요. 그럼 뭐 저럴 수도 있지.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런데 다 이 국정기획위원회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한주 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이한주 위원장의 지휘하에 민주당 친명 개혁 핵심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이 국정기획위원회를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이게 쿨하게 물러나는 겁니까 여러분? 떼쓰는 거지? 이게 떼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그 뒤에 이제 또 며칠 지납니다. 자, 어떤 일을 쓰느냐. 이게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거 아닌데? 그게 사라졌네요? 이 사람 삭제를 했나?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땡땡에 의해 왜곡되게 이진숙이겠죠. 왜곡되게 등장한 방송통신 독임제에 암암리에 동조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니 진짜 놀랍다. 방송통신 독임제는 현역 의원들이 장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외에 방송 독립과 진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이상호 기자가 했던 얘기예요. 국가미디어부라는 걸 신설을 해서 국가미디어부가 생기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방부처럼 국가미디어부를 신설하는 문제를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러면서 방송법 통합 문제, 언론개혁 전체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미디어부를 신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논의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호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국가미디어부를 신설하는 문제 때문에 방송 3법을 지금 급하게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취재가 됐다고 그랬잖아.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최민희 의원은 불협화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방송통신 독임제가 국가미디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임제. 한 사람이 책임진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방송통신 독임제를 한다는 거예요. 국가미디어부를 만들어가지고, 자, 뒤에 나오잖아. 방송통신 독임제는 현역 의원들이 장관에 갈 수 있다라는 것 외에. 그러니까 이걸 밥그릇 싸움으로 폄하를 했어. 국가미디어부라는 걸 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그냥 장관 자리 하나 늘려가지고 의원이 한 명 장관으로 가려고 국가미디어부라는 걸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폄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요거 제가 순서를 헷갈렸는데 요 글을 쓰고 이 글을 썼는 줄 알았는데 이 글을 먼저 쓰고 나는 국가미디어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고 나서 국가기획위원회 제2분과장을 사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 저는 아직 대통령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혹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국가미디어부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공개된 바가 없어서 뭐 그 논의에 제가 뭐 참여한 것도 아니고 그게 과연 언론개혁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인지 아닌지, 아니면 최민희가 얘기하는 방송 3법 개정한 게 언론개혁의 어떤 뭐 단초를 여는 출발점인지는 제가 잘 몰라요. 이거는 뭐가 옳다 그르다는 얘기를 못 하겠어. 근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사임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쿨하게 물러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국가미디어부를 반대하기 위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물러났고 자기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방송 3법을 이거 사실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KBS 사장, MBC 사장을 좀 여러 명이서 뽑는다는 얘기예요. 시민사회에서 추천해가지고 여러 명이서 뽑는다는 얘기인데 그 시민사회라는 데가 제가 뭐 대충 아는데 이른바 이제 언론운동 하시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 자리씩 차지해서 자기들이 KBS 사장 만드는 거잖아. 지금 이제 언론운동권들 쉽게 얘기하면 최민희 의원도 언론운동 하다가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았죠. 예전에 말지 기자도 했고. 네. 그래서 언론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리가 늘어나요. 이사로 들어오고 이사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KBS 사장을 뽑는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언론 독립이 보장되나? 결국은 언론 운동권들에게 뭔가 권한을 더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아요? 아니 뭐 이 정도면 모르겠어요. KBS 사장 직선제로 하자 이렇게 된 거. 차라리 그게 더 민주적인 거 아닌가? 그 정도는 해야 언론개혁 아니에요? 뭐 국민 전체가 직선제를 할 수는 없으니 그럼 뭐 KBS 구성원들이 직선제 할 수 있는 거잖아. KBS 직원들이 직선제 해가지고 뽑으면 안 되나? 자, 그래갖고 이게 지금 이제 시끄러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이진숙이가 또 이진숙이 이게 전 최민희나 이진숙이나 다 이거 명팔이 한 거라고 봐요. 자, 이진숙이 이제 과방위에서 그 대통령이 이거 방통위의 방송법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면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갖고 누굽니까?
최민희가 항명을 한 거 아니냐, 단독 플레이 한 거 아니냐, 그러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이진숙도 거짓말하고 최진숙이 아니죠. 최민희도 거짓말 한 거예요, 이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진숙은 대통령이, 야, 그럼 니네들 뭐 그렇게 의견이 있으면 한번 뭐, 니네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든지, 이 정도 의견을 물어본 거를 지시라고 표현을 했어. 왜곡한 거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하면서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최진숙이한테. 네가 뭐 자꾸 뭐 말이 많으니까. 야, 그럼 니네가 생각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뭐냐? 의견을 내라. 근데 그걸 마치 최진숙이는, 최진숙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이진숙이는 대통령이 뭔가 지시사항인 것처럼 국회에 나가가지고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까 보여드린 국무회의에서 경고를 했어요. 개인 정치에 왜곡 활용하지 마라.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지 마라. 국무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서 활용해서는 안 된다. 회의가 끝날 때쯤 이준숙 위원장이 할 말이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하지 말라며,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인데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서 활용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질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개혁안과 관련해 이 위원장에게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다. 의견을 물었는데 지 멋대로 지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혼란을 일으킨 거죠. 이거는 이진숙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상임위원장단 가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식사를 했는데, 자,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최민희 만나서 방송상법 내 뜻과 부합 알려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최민희 의원은 오늘 매부쇼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교통정리해 준 거다, 이렇게 약을 팔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땐 약 파는 거죠.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대통령실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방송 3법이 지금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최민희 의원이 통과시킨 과방위에서 통과시킨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속도 조절을 좀 하자, 이렇게 의견이 나온 거예요.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에서는 속도 조절을 하자. 지금 국가미디어부 신설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방송법을 통합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때 일괄 처리를 하자, 이렇게 지금 의견을 줬는데, 최민희가 국가미디어부 신설을 막으려고, 저는 그랬다고 봐요. 국가미디어부 신설을 막으려고 방송 3법을 막무가내로 통과시켰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과 대 사이에,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오는 게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면 안 되잖아. 뭐 이상호 기자는 그 사실을 보도를 했지만은,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뭔가 삐그덕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최민희 의원한테 이런 얘기 해준 거예요. 최민희가 단독 플레이 한 거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인정을 한 건 뭐냐면은, 그런 의견을 준 건 인정을 한 거야. 이진숙이 그걸 지시라고 왜곡을 했을 뿐이지, 저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이진숙이 다 거짓말한 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건 맞는 거예요. 그건 인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막무가내로 지금 방송법을 통과시켜라, 방송 3법 통과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 얘기만 가지고 지금 최민희 의원이 마치 본인이 단독 플레이한 게 대통령과 어떤 의사소통이 돼가지고 한 것처럼 왜곡을 하고 있는데,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오늘 뭐 SNS 보니까 뭐 거짓말하면 고소를 한다고 그랬나? 뭐 그런 걸 좀 올려놨던 것 같은데, 예. 아, 여기 있네요. 예. 방송 3법 통과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과방위 대안이 성안된 뒤 당 원내 지도부, 당 정책위 의장, 당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충분히 조율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대체 누가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가요? 이런 글을 썼어요. 네, 가짜뉴스다 이거죠. 누가 퍼뜨리느냐? 본인이 퍼뜨린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여기다 이렇게 써놨잖아.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본인이 퍼뜨렸잖아요. 쿨하게 물러났다고. 그리고 방송통신 독임제
반대한다고. 어? 방송 독립과 진흥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본인이 써놨어.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실까지는 모르겠는데 국정기획위원회와 의견이 다르다라는 걸 본인이 밑에다 써놓고 가짜뉴스를 누가 퍼뜨린대? 어? 본인이 멋대로 한 걸 이게 다 확인이 되는데. 박찬대 의원이 지금 이제 방통위 해체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 최민희가 방통위 해체를 하겠다, 이제 방통위 해체법을 만들겠다. 그런데 언론 인터뷰에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합의된 의견인지 살펴봐야 된다. 박찬대 의원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합의된 의견인지 살펴봐야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박찬대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최민희가 합의 없이 지멋대로 일 저지른 다음에 선조치 후 합의예요. 이게 지금 선조치 후 합의를 한다라는 거야. 최민희가 사고 치고 그 다음에 당이랑 합의를 하는 거예요. 당이나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에서는 야, 최민희가 저거 지멋대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 최민희를 죽이는 거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선사고 치고 후 합의를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합의된 의견인지 지금 살펴봐야 된다. 이게 당론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정청래랑 하는 짓이 똑같잖아. 그러더니 오늘 예,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 딴지 게시판에 딴지일보 게시판에 최민희 남양주갑 본인 실명으로 글을 올렸어요. 과방위원장 전화 받았어요. 하하하 최민희입니다. 정청래 전 과방위원장이 전화를 걸었어요. 방송 3법 관련 두 가지를 묻더군요. 왜 12명이었는데 이사수가 21명이었는데 이사수가 13명으로 줄였냐? 막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하는 사이인 거죠. 그죠? 21명의 이사는 수가 너무 많아서 실무적으로 서포트가 힘드니 줄여달라는 각 방송사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두 번째 질문은 정치권 추천목에 관한 거였다. 국회 추천목 5명에 방통위주도 학계 6명을 더해 정치 관련 추천목이 11명이었는데 이번 법안은 국회 6명, 방통위 2명을 더해 8명이라고 답했다. 그는 KBS를 예를 들어 21대 11이나 15대 8이나 비율이 같군요. 알겠어요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혼자 웃었습니다. 하하하. 정말 쿨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쿨한 거예요? 난 이분들의 뭐가 쿨한 건지 내가 잘 모르겠네. 정청래 의원은 전설의 법사위원장이랍니다. 예. 우리에게 전설의 법사위원장으로 각인된 분이죠. 누가 그러나요?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따옴표를 치는, 그죠? 본인이 본인 말을 인용하는 아주 예, 신기한 그 장문 실력을 보여주시네. 예. 전설의 법사위원장. 우리에게 각인된 분이죠.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은 국민 관식이 같았어요. 믿음직하고 지혜롭고 탄핵 심판을 이끌었죠.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21대 가방위원장으로서 최초로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돼요. 법사위는 정청래 위원장의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과방위도 사실은 정청래 위원장으로 성과내는 상임위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전현직 과방위원장의 통화, 긴 말이 필요 없는 상큼한 내용 공유. 선수들은 굳이 긴 말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후후후. 이게 여러분 좀 다 떠나서요. 이런 글을 쓰는 게 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둘이 그냥 막 눈빛만 봐도 그냥 통하는 사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맘대로들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자 정청래라는 표현이 너무 정확해요. 저거는 여장 정청래야. 여장 정청래. 여자 정청래도 아니고 여장 정청래예요. 저건 하는 짓도 똑같잖아. 선사고 후합의. 자기들이 독불장군이야. 자기들이 다 옳은 거예요. 167명의 민주당 의원들 무시를 했고 대통령실 무시했고 국정기획위원회 무시했고 그리고 무슨 대단한 업적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뭡니까? 그 13명이 모여가지고 예? 13명이 모여서
KBS 사장 뽑으면 언론개혁 됩니까, 여러분? 예? 그거 엄청난 일 하셨네? 엄청난 언론개혁을 하셨어요. 13명 모여가지고 KBS 사장 뽑으면 KBS 사장 뽑는 사람 숫자를 늘리면은 그러면 언론개혁이 되는구나. 저것도 똑같아. 전설의 법사위원장. 예? 법사위는 정청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자화자찬이죠. 자화자찬. 자신들이 한 일을 어마어마하게 포장을 해. 솔직히 이번에 방송 3법 개정한 거 뭐 의미 없는 일은 아니죠. 예, 숫자를 시민사회 몫을 늘려주면 정치권에 좀 덜 휘둘르긴 하겠지. 근데 그렇다고 무슨 KBS가 바뀝니까? MBC가 바뀌어요? 근데 무슨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은 것처럼 저렇게 포장하는 것까지도 정청래 의원하고 제가 볼 때 너무 비슷해. 자, 마지막으로 정청래 의원의 오늘 인터뷰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 싸우는 당대표 될 것이다. 지금은 내란과 전쟁 중이다. 전투력과 투쟁력이 높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싸우는 당대표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계속 하는 얘기긴 한데 이제 뭐 갈수록 심해지죠. 지금이 전시 상황입니까? 여러분? 전쟁을 끝내고 전후 복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후 복구 상황입니다, 지금. 전쟁은 끝났지. 윤석열이 내일 구속되면 전쟁은 끝난 거잖아요. 전후 복구를 하고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재건. 그걸 이재명 대통령님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국민을 통합하겠다고.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이 함께 있는 넥타이를 매일 매고 일을 하세요.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재건. 이게 우리의 최고의 목표예요. 정동님, 최여사 뇌구조가 다름을 딸이 국진당 취업을 해도 존중했던 아이러니.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죠. 국가 재건과 국민 통합. 이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예요, 지금. 오늘 김민석 총리도 그런 맥락에서 30일 계획을 국민들께 공개를 했습니다. 혼자 전시 상황이에요. 혼자. 자, 이런 발언부터가 이미 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걸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최민희랑 똑같은 거야.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사고치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합의 보고 대통령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일해라. 나는 싸운다. 국회 따로, 정부 따로. 정부는 일하고 국회는 싸우고. 이게 맞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민희 의원처럼 지멋대로 내 마음에 안 들면 지멋대로 하겠다라는 거잖아.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사람의 발언이냐고. 이미 동상이몽이에요. 정청래는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겁니다. 딴 생각을. 그리고 정청래, 최민희 등등 명파리를 하는 친문 세력들이죠. 제가 수박 잔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파리 친문 잔당들. 겉으로는 그죠? 명두 문육. 이재명 간판 걸어놓고 여전히 친문 정치하는 사람들. 아직도 개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민주당 전체가 하나가 돼가고 있는데 이 두 사람만 문재인 시대의 영광을 못 잊어가지고 아직도 개파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한대잖아 지금. 이게 개파 정치가 아니고 뭐가 개파 정치입니까? 털파 정치야, 털파 정치. 개파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그 친문 잔당들과 친문 유튜버들의 쿠데타라고 봅니다. 당권 쿠데타다. 친문 잔당과 이 본질이 현재 이 벌어지고 있는 이번 당대표 선거의 본질이 뭐냐? 친문 잔당과 친문 유튜버들이 그죠? 친문 유튜버들 이른바 대형 유튜버들이라고 하는 친문 유튜버들의
당권 구태타입니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대통령실은 일하고 국회는 싸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